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방금 전까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분명히 어디다 두었는데 안경을 못 찾아서 온 집안을 뒤지고 전화하려던 사람 이름이 입 끝까지 나오다가 말고 사라져버리는 그 답답한 느낌.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시면서 그냥 웃어넘기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위험한 기억력 파괴 습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65세이신데 요즘 들어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아까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시고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뇌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계속 혹사당하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뇌를 쉬게 해주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떤 습관들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잠이 안 와서 유튜브 보다가 자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크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그 푸른빛,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뇌를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잠을 재촉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결국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거죠. 뒤척이다가 자고 자다가 깨고. 그렇게 되면 뇌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왜 기억력이랑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뇌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날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해요. 마치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을 밤새 정리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서랍에 넣어두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정리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거죠.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원래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거기에다가 자기 전에 휴대폰까지 보시면 그건 정말 뇌한테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침대 옆 탁자에도 놓지 마시고요. 아예 거실에다 두고 주무세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야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설거지하기 싫고, 빨래 개기 싫고,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뇌는 미루는 순간에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작아져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설거지도 밥 먹고 바로 하고 세탁물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정리하고. 이게 단순히 집안일을 깔끔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습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나는 괜찮아. 하고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깜빡하긴 하지만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초기 기억력 저하는요. 치매로 가기 전 단계예요. 의학 용어로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치매 직전 상태인 거죠. 2단계에서 빨리 알아채고 손을 쓰면 치매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 안 가요.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방치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실제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처음엔 조금씩 깜빡하시더니 나중엔 자기 집 주소도 못 찾으시고 자식들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그때 가서 병원 가니까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보시고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 꼭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기억력 저하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오는 걸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가 아주 크게 오잖아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사실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요. 뇌세포들끼리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평생을 남을 먼저 챙기면서 사셨잖아요. 남편 밥 챙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손주들까지 봐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집안일도 끝이 없고 가족들 신경 쓰느라 자기 건강은 뒷전이고 그렇게 쌓인 피로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도 더 오래 챙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 습관들이 뇌를 늙게 만드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점심때 많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뇌는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다른 걸로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오직 포도당만 써요. 그런데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 거의 다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아침을 안 먹으면 뇌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억 기능을 일시적으로 꺼버려요.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오전 시간을 보내면 멍하니 있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밥은 안 먹고 커피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더 안 좋아요. 커피는 일시적으로 정신은 또렷하게 해주지만 실제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나중에 더 피곤해지고요. 그러니까 아침은 꼭 드세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바나나 1개, 삶은 계란 1개, 우유 1잔. 이것만 드셔도 뇌가 깨어나요. 두 번째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습관이요. 나는 심심하니까 텔레비전 켜놓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건요. 뇌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뇌는요, 안 쓰면 녹슬어요. 근육이랑 똑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뇌도 생각을 안 하면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계속 보시면 내용이 자극적이고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항상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만 보시고요. 가능하면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리고 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게 뇌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평생을 참고 사셨잖아요.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자식들 걱정되는 마음 혼자 사귀고.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돼요.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가면요.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라는 곳이 약해져요. 여기가 판단하고 집중하는 걸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약해지면 기억력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화나면 화났다고 말하고 슬프면 울어도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속상한 얘기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뇌가 편안해져요. 그래야 기억력도 좋아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습관들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루에 한 번 기억 소환하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도 거꾸로요. 예를 들면요. 저녁에 손주랑 전화 통화했지. 그 전에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셨고. 점심때는 뭐 먹었더라. 이렇게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우리 뇌의 기억 저장소, 해마라는 곳을 자극하는 거예요. 기억을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이거 매일 하시면요. 실제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새로운 길로 걸어보기예요. 매일 산책하실 때요.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니시죠?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평소에 안 가던 길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낯선 길을 걸으면요. 뇌가 깨어나요. 여기 어디지? 이 가게 언제 생겼지? 이렇게 주변을 살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익숙한 길만 다니면 뇌는 자동 모드로 들어가요. 생각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근데 새로운 길을 가면 뇌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길을 기억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이렇게 낯선 자극을 받으면요. 뇌세포들끼리 연결이 강해져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산책할 때요. 매번 다른 길로 가보세요. 모험하는 기분으로요. 세 번째 방법은요. 손가락 운동이에요. 이거 진짜 쉬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양손 손가락을 깍지 껴보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길이만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10번. 그 다음에는 검지손가락 길이 돌리고. 이렇게 모든 손가락을 다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한 손은 주먹 쥐고 다른 손은 펴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주먹 펴기, 주먹 펴기. 30번. 이게 왜 좋으냐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돼요. 특히 양손을 동시에 쓰면 좌뇌랑 우뇌가 다 자극을 받아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그러면 뇌세포에 산소랑 영양분이 잘 전달돼서 기억력이 좋아져요. 설거지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30초씩만요. 네 번째 방법은요. 블루베리 드시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왜 좋아? 하실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우리 뇌는요,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돼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요, 이 산화를 막아줘요.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해요. 생블루베리가 제일 좋은데 비싸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설탕 없는 걸로 사시고요. 아침에 우유랑 같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매일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좋아할 거예요. 5번째 방법은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해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족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요즘 엄마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 이렇게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써도 돼요. 일기장에다 오늘 있었던 일이랑 내 감정을 쓰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요. 신기하게도 뇌가 편안해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고. 이게 다 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마시고요. 자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게 최고의 치매 예방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만요. 중요한 건요. 오늘 들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하시고요. 산책 나가실 때는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세요. 손가락 운동도 틈틈이 해보시고 블루베리도 한 줌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요. 일주일 뒤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달 뒤면 확실히 달라져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무섭긴 하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깜빡하는 거, 그거 인간이면 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깜빡해요. 중요한 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아이고, 나 이제 치매 오나 봐. 나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피곤했나 보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이렇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나이 드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깜빡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더 받고 기억력만 더 나빠져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나 잘했어. 조금 깜빡했지만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회 활동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나가기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번거롭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집에만 있으면 뇌가 자극을 못 받아요.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만 하니까요. 사람을 만나면요.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게 다 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도 좋고, 동네 노인정에 가도 좋고, 교회나 절에 가도 좋아요.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노래교실 다니거나, 서예 배우거나, 요가하거나. 뭐든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깨어나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부터 노래교실 다니시는데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기억력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배운 노래 가사도 잘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어도 괜찮아요.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재미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올해 68살이신 분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기억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셨대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까먹고 본인도 너무 걱정되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초기 단계라고 하더래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 안 보고 매일 아침 식사하고 산책도 매일 하시고 특히 노래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대요.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게 기억력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 정도면 정상 범위라고.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대요. 깜빡하는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정신이 또렷하시대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습관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 그리고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고 뿌듯하더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도 하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특히 자녀분들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꾸 깜빡하신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엄마,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까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더 위축되세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만 더 받으세요. 그러면 기억력은 더 나빠져요. 대신에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다정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자주 전화 드리세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전화해서 안부 여쭤보세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런 대화만 해도 부모님 뇌가 자극을 받아요. 가끔은 함께 나들이도 가세요. 새로운 곳에 가면 부모님 뇌가 활성화돼요. 추억도 쌓이고 좋잖아요. 부모님 기억력을 지키는 건 약이나 병원만으로는 안 돼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째,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라는 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둘째, 잠들기 전 휴대폰 보는 것, 일을 미루는 것, 자기 위로하며 방치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기억력을 갉아먹는다는 거.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한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고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넷째, 아침 거르기, 텔레비전만 보기, 감정 억누르기. 이런 일상 습관들이 뇌를 늙게 만든다는 거. 다섯째, 매일 밤 기억 소환하기, 새로운 길로 걷기, 손가락 운동하기, 블루베리 먹기, 감정 나누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활동이 중요하다는 거.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력은요,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병들게도 하고 되살리게도 해요. 60대 이후에 가장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기회예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챙겨줘. 이렇게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위한 시간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오늘도 깜빡한 게 있으세요? 그거 나이 탓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뇌는요, 우리가 사랑해줄 때 다시 반응해요. 우리가 돌봐줄 때 다시 살아나요. 오늘 밤부터요, 여러분의 뇌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휴대폰은 멀리 두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시면요.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어요. 다만 조금 피곤해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깨워주세요. 사랑으로 깨워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 이웃분들,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도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